자, 이제부터 집합 건물과 공동주택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신부동산 관리론이라는 이 책으로 할 거고요. 이 책은 현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저랑 다양한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저로 지금 쓴 책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집합 건물, 공동주택 다양한 분쟁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 도전 계획의 첫 번째는 한 세 가지 정도, 아니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그러니까 2-1 정도로만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집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뭐 비대면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집회 없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라는 거와, 또 하나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집회에 참석한 구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의결 종족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내용이 약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뭐 바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집회가 어려운데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고 결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 혹은 반상회 혹은 총회 것을 하지 않고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 종족수를 산정할 때 집회에 참석한 구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라는 부분만 한번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의결 종족수는 이제 집회에 참석한 구분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 정족수는 첫째, 집회 참석자의 투표용지 등 의사표시, 두 번째, 집회 전 도착한 서면 투표용지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의결 정족수란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체 1000가구인데 뭐 참석한 분들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300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0명의 의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결 종족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결 종족수란 흔히 내가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 뭐 1605호에 살아요. 이건 제가 뭐 가짜로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4명이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호실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구분 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과연 구분 소유자의 수는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7명의 구분 소유자가 깨의 전유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나 뭐 분양형 상가 혹은 분양형 호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부동산은 한 명이 다수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뭐 모 호텔 같은 경우는 고작 30명이 약 한 120개의 호텔을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7명의 구분 소유자가 개의 전유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의 숫자는 우리는 7명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객실이 20개지만 7명이 20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의 숫자는 7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명이 뭐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공동 지분,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두 개의 전유 부분을 공유할 경우는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그 숫자를 2인으로 하는 거예요. 4명이지만 4명이 두 개의 호실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모두 다 뭐 지분이 있다 그래서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전유 부분 하나하나로 해서 총 2개만 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의결권은 뭐냐 이거죠.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결권은. 그럼 뭐냐?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유 부분에 의결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규약으로 관리규약 개정이 뭐 4분의 3 이상, 5분의 4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절차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도 어떤 특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가지고 결의를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관리인을 변경하고 싶어요. 입주자 대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집회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뭐 모든 절차는 일단 다음에 알려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의결만 갖고 본다면 집회를 하지 않아도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또는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뭐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혹은 전자투표로 전자방식으로 5분의 4 이상이 저희는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결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실제로 집합건물법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분 소유자의 산정 비율과 의결권, 실제로 우리는 의결권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표 권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상가나 우리 건물이 100호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호실인데 한 사람이 50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한 사람이 50개를 보유하고 있어도 투표권, 의결권은 1개입니다. 1개.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 두세 사람이 엄마, 아빠, 아들이, 엄마, 아빠, 딸이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예를 들어 105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3명이지만 투표권은 1명 있어야 됩니다. 그 투표권 1명은 대부분은 그 면적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하던가 또는 셋이서 알아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로 하겠습니다.